감독님 그리고 배우 엄태구 씨, 권율 씨입니다. 세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분 모두 진짜 그 귀한 걸음 해주셨고 장대라는 처음으로 저기 방문을 해주셨는데 그 한 분씩 장대라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잉투기를 연출한 엄태화라고 합니다. 되게 이상하다. 안녕하세요. 잉투기에서 박태식 역할을 맡은 엄태구라고 합니다. 그 목소리야, 그 목소리. 평소에도 똑같아. 네, 안녕하세요. 잉투기에서 쭈니 역할을 한 권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그 잉투기 제가 사실 오늘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몇 장면에서 진짜 저도 모르게 웃으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울면 울고 웃으면 웃지 참 신기하다. 되게 신기한 감정이 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관객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교훈이나 이런 거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전폭적인 얘기도 아니고 그냥 뭔가 나랑 비슷한 사람이 저기 한 명 더 있네라는 느낌으로 그냥 보게 된다. 그냥 공감의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긴 했는데 그러면은 그 엄태화 감독님께서 참 저는 이 아티스트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항상 약간 죄송스럽긴 해요. 그 작품을 소개를 해라. 그럼 아니 작품을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자꾸 소개를 하라고 그러는 게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뭐 아직 안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감독님이 직접 좀 감독님의 어휘로 소개를 해주시면은 더 좀 좋을 수도 있으니까 영화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그 잉투기라는 제목을 일단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처음 보는 그 단어니까 뭐 많은 분들에게 영화를 보시면 뭐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잉투기라고 했을 때 잉여 쉽게 떠올리는 건 잉여들의 격투기. 잉여들의 격투기. 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ING 투기라고 해서 지금 우리는 싸우는 중이다. ING 네. 투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처음 만드신 이제 천창욱 대표님이란 분이 만드신 대회인데,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뭔가 굳이 뭘 저렇게까지 저런 걸 열심히 하고 있지라고 약간 비웃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그 안에서 그걸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처절하게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잉투기라는 제목의 내용 그대로 아마 영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네. 엄청 심각한 영화일 것 같은. 재미없어 보여요. 그래요? 네. 더 밝게 설명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권율 씨께서 네. 그러면은 저도 잘 못하는데 잉투기는 이 청춘들이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프랜차이즈 식당들이나 네. 큰 대기업의 자본들이 네. 투입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식당이 아닌 내가 나만이 알 수 있고 나만이 좀 발견했다라는 느낌이 들 만한 네. 나만의 맛집 같은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괜찮았나요? 그러네요. 굉장히 얼굴이 빨개지는 굉장히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네. 역시 뭐 영화가 더 재밌긴 한데요. 그럼 엄태우 씨 한번. 이거 지금 그 같은 영화를 그 감독님과 두 배우분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어느 분이 가장 좀 설명을 잘하시는지. 사실 엄태구 배우가 제일 설명을 잘합니다. 엄태구 씨께서 한번. 네. 재밌는 영화 일단 재밌는 영화다. 네. 재밌는데 네. 군데군데 약간 20, 30대 분들이 내 모습 같기도 하다. 약간 그런 거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야, 근데 지금 전 되게 신기한 게 극중 말투랑 되게 딱히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하신 게 아니라 좀 본인의 좀 캐릭터를 그대로 좀 살리신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약간 좀 죄송스러운 게 아니. 정말 그 잉여 중에 잉여 역할을 좀 연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 극 중에 좀 그 캐릭터랑 그 엄태구 씨 본인이랑 좀 성격이 좀 비슷한가요? 비슷하진 않은 것 같고요. 네네. 그 모습이랑 좀 다르다. 모습을 설명하기엔 제 입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네. 다른 작품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 그 앞에 사실 엄태화 씨 단편에도 좀 출연을 하시고 네네. 뭐 노숙자 역할로도 출연하시고 네네. 노숙자 혹은 잉여 이런 식으로 좀 그 출연을 하셨는데 그 두 분이 사실 형제분이시잖아요. 그 저희 엄태화 감독님이랑 엄태구 배우님이랑 네. 동생한테 이렇게 좀 그 힘들고 좀 고되고 그 소위 좀 못 나가는 역할을 자꾸 맡기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분들이 안 하려고. 다른 분들이 좀 다른 배우분들이 좀 그 기피하셔가지고 딱히 그 이유만은 아니고요. 네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도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 타입이고 네. 한번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이랑 다시 작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 가족이 가장 낯을 안 가릴 수 있는 아. 그렇기도 하고. 뭐 결국은 다른 분들이 좀 기피를 하셨다는 말씀을 또 좀 약간 순화를 지키셔가지고 아 근데 정말 그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소위 뭐 키보드 워리어라고도 하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엄청 그 게시판에서 댓글 달면서 이제 사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그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소재를 좀 그 선택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감독님? 네. 처음부터 잉여라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접근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온라인 세계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던 중에 네. 어떤 분이 키보드로 싸우는 키베라고 하죠, 일명. 예. 키보드 배틀. 예, 키베 뜨는 애들이 링에 실제로 올라와서 싸우는 대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얘기만 딱 들었을 때 웃기다, 재밌다. 그냥 그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막상 찾아봤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네. 왜 재미가 없었냐면은 네네. 너무 진지하게 그 경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다가 아니 이 사람들 왜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아. 비생산적인 일 같은데. 네네. 그래서 너무 궁금해져서 그때부터는 저도 좀 마음을 바꾸고 좀 진지하게 그분들처럼 이제 그 소재에 좀 임하게 됐고,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인터넷상에서 악플을 달고 뭐 이상한 사진 올리고 이런 분들이 네네. 이상한 사람들일 거라는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네네. 그냥 제 모습이기도 하고 제 친구들, 그냥 주변의 친구들, 불과 제 몇 년 전 모습, 그냥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뭐 나나 예. 뭐 그분들이나 뭐 다 보통 사람이지 뭐 네. 특별히 뭐 잉여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상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저희 세대 이야기가. 네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정말 그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일단 저희가 그 믿기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1부가 끝났습니다. 아. 1부가 좀 짧아요. 저희가 좀 많이들 당황하시니까 당황하시는 게 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네. 그 일단 추천곡을 세 분이 하나씩 가지고 오셨거든요. 엄태구 씨 그 추천곡부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 팝송 잘 몰라서. 네. 룰레이 You Raise Me Up 유명하고 명곡이죠. 어떤 좀 이유로 선곡을 해주셨나요? 그냥 좋아서. 아 그냥 좋아서요. 아 그런 거 좋습니다. 저희 그냥 좋아서 이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Secret Garden의 You Raise Me Up. 엄태구 씨께서 그냥 좋아서 가지고 오신 음악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납니다.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대단한 초대석에는
대단한 영화죠. 잉투기의 엄태화 감독님 그리고 주연 배우이신 엄태구 씨, 권율 씨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님께서 잉투기를 보고 독립 영화의 또 하나의 챕터가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감독님께서 너무 이렇게 과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잉투기 이후에 나의 인생에서는 어떤 챕터가 좀 그 시작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으로 장편 영화를 만들어봤잖아요. 감독님의 첫 장편 영화예요 네, 이게. 계속 단편 영화만 하다가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 단편 영화의 어떤 긴 버전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예 새로운 작업, 그러니까 전혀 안 해본 작업을 다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서 네네.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그냥 느낀 건. 뭐 단편 찍을 때랑 그냥 길이만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고 네. 시작을 하셨는데 그럼 단편을 찍으실 때랑 장편을 찍으실 때 뭐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다르던가요? 쉽게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랑 소설 쓰는 게 다르듯이, 그러니까 시 쓸 때는 그냥 어떤 나의 느낌이나 그냥 순간적인 그런 것들을 그냥 표현하는 거라고 쳤을 때 네. 단편 영화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단편 영화를 이제 시에 좀 네. 비유할 수가 있다. 네, 네. 접근하는 방식이 좀 그랬는데 네. 장편 영화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드라마를 만들어낸다라는 작업 자체가 네. 되게 새로웠고 많이 배웠고 새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권율 씨께서는 잉투기 이후, 잉투기 이전과 이후의 내 삶이 뭐 이렇게 다르다. 뭐 이런 게 있나요? 글쎄요, 뭐 저는 어떤 챕터가 시작됐다라는 기보다는 늘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그게 늘 새로운 시작 같다라고 느껴져요. 매 작품마다 또 잉투기도 그 하나의 챕터가 시작됐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게 쌓여간다라는 느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엄태구 씨는요? 잉투기 이전과 지금 뭐 이렇게 좀 내 삶에 좀 변화가 있다면? 저는 일단 여기 앉아서 장대라 라디오에 초청도 되고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엄태구 씨. 저는 엄태구 씨 답변이 가장 좀 인상 깊네요. 저는 또 영화를 보면서 저는 또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그 인상 깊었던 게 정말 그 음악을 깨알같이 끝에 아주 극적인 장면에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언밸런스 할 수 있는 좀 부드러운 음악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네. 아주 격한 장면인데 그 지금 제가 어떤 장면을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네. 참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장대라 가족 여러분들이 또 영화를 재밌게 보셔야 되니까 어쨌건 음악을 굉장히 좀 저는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곡은 좀 감독님께서 직접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음악을 활용을 하신 건가요? 선곡은 제가 일단 했고요. 아 직접 다 선곡을 하신 거예요? 예. 그냥 기존 곡들은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듣는 편이긴 한데요. 네네. 그냥 그거는 처음부터 좀 의도가 있어서 제가 이 영화 쓰기 전에 좀 레퍼런스로 삼았던 영화 중에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 그 옛날 영화 바보들의 행진이요? 네. 아. 그러니까 되게 다른 시대고 다른 어떤 사람들인데 저희 부모님 세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잉투기라는 영화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관통하는 정서가 되게 똑같다는 생각을 받았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 재상영 할 때 몇 년 전에 네. 가서 좀 저희가 그 공연도 하고 관람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홍창식 선생님 음악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죠. 네. 외불러 나오고. 네. 음. 그러니까 약간은 그 영화에 대한 좀 오마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 김세화 선생님의 음악 나비소녀라는 음악도 그렇고 네. 마지막에 나오는 윤영주 선생님 음악도 그래서 좀 그 영화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자 배우 여자 캐릭터의 이름도 그래서 똑같이 오영자라고
아 네. 바보들의 행진에 대한 어떤 오마주의 의미로 여자 주인공의 이름까지 네. 똑같이. 그래서 일부러 그런 음악을 좀 찾아봤죠. 그렇군요. 아 정말 그 많이 회자가 되는 이야기가 그 두 분이 그 형제분이시다 보니까 엄태화 감독님이랑 엄태구 배우님이 제2의 류승환 류승범이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 이제 엄 형제님들께서 류 형제보다 이건 그래도 우리가 좀 나은 것 같다. 이게 팀플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좀 나은 것 같다. 엄태구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나이가 더 어려서 어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엄태구 씨는 되게 짧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핵심적인 거를 다 좀 말씀을 해주시네요. 다른 거 특별히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라. 아 또 그렇게 또 겸손의 말씀까지. 아닙니다. 엄태화 감독님은요? 제가 하려던 걸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하셔야죠. 감독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냥 제가 남들보다 이것만큼 잘할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했던 거는 남 놀리는 재주가 되게 남 놀리는 걸 잘하세요. 네, 그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권율 씨 어떠세요? 뭐 남 놀리는 걸 잘한다고 그러시는데. 듣고 보니 그게 놀렸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상대방 잘 모르게 놀리시고 잘하시나 봐요.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친구랑 어디를 가다가 그 친구가 지갑을 이렇게 두고 가면은 네. 몰래 제가 챙겨놨다가 네. 진짜 눈물 쏙 뺄 때까지 찾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다가 지갑을 포기하고 이렇게 터덜터덜 내려와서 네. 이렇게 아야 기분도 안 좋은데 내가 빵이나 사줄게. 그래서 빵집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빵을 막 고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계산대 앞에서 그 친구의 그 지갑을. 네. 뭐 그런 싸움 안 나요? 그냥 친구였으면 진짜. 그러니까요. 그 줄타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 선에서 그 싸움 나기 직전에 네. 빨리 이제 그걸 잘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무마를 또 시키고. 네. 그 아까 성격이 좀 나쁘시네요. 친구한테 좀 나쁘게 하시네요. 자, 권율 씨도 추천곡을 하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에이스 오브 베이스. 오늘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 백선 뭐 이런 예. 이런 느낌인데요. 네. 더 사인인데요. 더 사인.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TV에서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네네. 어떤 지금 되게 인기가 많은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삽입곡이었나 봐요. 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제 스케줄 나가려고 준비를 딱 하다가 그 노래를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때 기억이 탁 그렇죠. 느껴지더라고요. 저랑 대충 나이가 비슷하시니까 네. 그때 좀 나왔던 맞아요, 노래니까 맞아요. 더 사인이. 네. 그래서 잠깐 동안 제가 멍하니 좀 그 노래를 들었어요. 네네. 참 음악이라는 게 참 바쁜 일상 속에서도 네. 좀 과거를 추억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회개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 노래를 선택해 봤는데. 알겠습니다. 참 선곡의 이유가 다 이렇게 좀 참 그 의미심장하세요. 엄태구 씨도 그렇고 권율 씨도 그렇고.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더 사인 듣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더 사인 들으셨습니다. 세 분 그 영화를 찍으시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씬이 있을까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기억에 남을 수가 있겠죠. 제일 이 씬 찍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든지 뭔가 감정을 잡기가 가장 어려웠다든지 뭐 아니면 가장 웃음 참느라고 혼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감독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마지막에 인천의 간석 오거리에서 네네. 막 이렇게 뒤엉켜서 싸우는 장면 네네. 찍을 때가 그때가 11월 초였어요. 네. 되게 춥기도 했고 11월 초에 그 예. 네. 반팔 입고 뭐 이제 우통도 벗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얇게 입고 하셨는데 예. 그런 것도 되게 힘들었고 어찌됐든 저희가 좀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에서 찍다 보니까 통제나 이런 것도 너무 어려웠고. 아 거리를 보면은 그 영화에서 아주 그 넓은 그 장면 네. 거리가 다 보여야 되는 장면도 있는데 그런 거 찍으려면 또 이렇게 막 차량 통제도 네. 하고 그냥- 행인들도 통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찍을 때는 그래서 거기 영화상에서 막 쳐다보는 분들은 실제 행인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마침 그게 또 뭔가 쳐다보는 게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라서 왜냐면 아. 이제 그 길거리에서 갑자기 싸움이 난 장면 그 장면 저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 몰랐네요. 그냥 아 좀 그 보조 출연자분들이 연기를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패싸움 났다는 신고를 듣고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아 실제로 누가 네. 영화 찍는 줄 모르고 네. 신고를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아. 기억이 나는 게 그날이 11월 9일 이제 동생 생일날이었어요. 그거 찍을 때가. 생일날 뭐 엄청나게 맞는 네. 연기를 또 형님이 시키시고 근데 그 맞는 연기를 하다가 눈을 주먹에 맞아서 아 실제로요. 네. 그 뒷 촬영이 다 불가능할 정도로 눈 알이 빨갛게 돼갖고 아. 되게 저는 뭐 동생한테 미안하기도 했고 뭐 스태프들 이제 다음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엄마한테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왜 동생을 이렇게 눈을 저렇게 빨갛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혼나셨습니까? 아 엄마 생일날 그것도. 다행히 모르셨어요. 영화에선 CG로 다 처리를 해서. 아니 동생한테 그렇게 좀 하셔놓고 너무 어머님한테 안 혼난 거에 대해서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속으로는 미안하게 아, 네? 생각하고 있고요. 아 근데 정말 어렵게 찍으셨군요. 네, 그날이 되게 뭐 기억이 나요. 엄태구 씨는 그때 좀 어떠셨어요? 생일날 그렇게 어려운 장면 그것도 막 때리고 맞고 나중에는 진짜 많이 맞는 그 장면을 찍으셨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딱 맞고 나서 형한테 했던 말 바로 가자였거든요. 바로 바로 가자고 지금 테이크 바로 가자고. 아. 그러니까 맞으니까 뭔가 확 달라지니까 아마 약간 눈이 네 제정신이 안. 그런 네, 약간 그 장면에서 희한한 그 표정을 지으세요. 많이 맞은 다음에 네. 그때 그래서 맞고 나서 바로 가자. 그래서 그 이렇게 누워서 맞을 때 얼굴 표정이 네네네. 진짜로 맞으니까 이제 눈물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가자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힘들었는데 야. 그 찍을 때는 잘 몰라요.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막 다 아프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 같았으면 바로 그냥 집에 가자고 그랬을 것 같은데 병원 가자든지 그런 식으로 됐을 것 같은데 바로 촬영을 바로 들어가자고. 아 그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네. 이런. 지금은 지금은 좀 후회가 되기도. 다시 하라 그러면은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워낙 영화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어서 네네. 오늘 다 찍어야 되고 해지기 전에 다 찍어야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다 겹쳐서 네, 약간 이상한 정신이나. 네. 그래서 정말 명장면이 또 하나 탄생을 한 거네요. 감사합니다. 네. 권율 씨는 뭐 어떤 장면이 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체육관에 온 나머지 2명의 잉여 친구들과 그리고 또 그 주연 배우들 외에 네, 또 조연 네. 배우님들 또 좋은 연기 보여주신 분들 네. 계시거든요. 체육관에서 모여 있는 네, 네. 잉여 소위 잉여들을 연기를 하신. 네. 네. 그 친구들하고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씬이 있었어요. 그런 장면이 있죠. 네. 네. 그 장면에서 어떤 감독님의 이런 가이드라인의 대사안이 있었는데 네. 저는 좀 남자들의 사실 술자리가 뭐 쓸데없는 얘기가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 많죠. 네, 네.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시간은 오래 갔는데 네. 뭐 별 한 얘기는 없고. 굉장히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데 네. 결론은 아무것도 나 있지 않고 그런 경우 많죠. 서로 훈계를 하고 있고 네, 네. 서로 내가 더 잘났니 네가 잘났니 뭐 이러고 있고 네. 그런 이상한 분위기를 되게 만들고 싶었던 욕심이 있어서 네. 감독님의 그런 가이드라인만 받고 제가 거의 애드리브로 계속 얘기를 한 씬이었거든요. 그 시나리오에 있는 대로 대사를 하지 않으시고. 네네. 네. 이제 뭐 감독님이 정해주신 건 있었죠. 뭐 등산을 뭐 네. 등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네, 된다라든지. 그런 거랑 뭐 어떤 특정 여자 신체 부위를 네. 언급해줬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잡고 이제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그때 친구들이랑 그 같이 출연하는 배우들이랑 네. 같이 좀 준비를 해서 찍는 게 좀 저는 재밌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찍으면서 되게 많이 웃었고 감독님도 많이 웃으셨고 그 장면에서 저도 되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냥 그런 분위기를 내보고 싶었습니다. 그 감독님은 좀 시나리오대로 좀 안 해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이런 건 없었나요? 아니요, 그 장면은 경험이 우러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리얼하게 네네. 네. 만족을 하셨군요. 네, 해서 너무 오히려 이제 그 내용들이 너무 풍성해지니까 나중에 편집할 때 이거 어떻게 편집하지?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정말 그 어떤 그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어렵다고 표현을 하셨지만은 풍족하지는 않게 그 작업을 하셨지만은 되게 말씀 들어보니까 서로 재밌게 작업을 하셨다는 좀 인상이 드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었죠. 네, 네. 장드라 초대석에 나와주신 손님들께 드리는 공식 질문이 있거든요. 전혀 그 겸손하지 않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감독님 엄태구 씨부터. 네. 저는 제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 들었던 순간은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네. 다들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 마라톤을 완주했던 그러고 복귀해서 완주했다. 그게 딱 떠올랐어요. 예, 질문 들었을 때. 결승점에 다다랐을 때 You Raise Me Up이 울려 퍼졌나요? 너무나 좀 그 장면이 좀 떠올라가지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네. 마라톤 완주를 하셨을 때. 네. 그리고 권율 씨는요? 글쎄요, 저는 아이들을 좀 잘 보는 것 같아요. 자녀분이 아니요. 자녀는 아직 미혼이고요. 네네. 이제 조카나 어떤 사촌 동생들 뭐 이렇게 애기들하고 좀 말을 못하는 애기들하고 좀 대화가 가능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야, 근데 정말 처음 이런 답변은 처음 받아봅니다. 네. 아니, 좀 이렇게 네. 육아에 좀 재능이 있으시고 아직 네, 자제분은 없으시지만 말이 안 통하는 이제 아이들과 네,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아동들과 무엇을 원하는지 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엄태화 감독님은요?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잉투기가 생각나네요. 잉여롭게 좀 여기 굉장히 대단한데요. 네. 저는 영화를 해야지라고 생각한 지가 올해로 딱 10년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계속하는 것은 힘이 된다라고 영화에 나오는 그 문구가 동생이 다니는 킥복싱장에 이 벽에 A4 용지로 이렇게 출력돼서 붙어 있었어요. 네, 네. 그냥 저는 지금까지 버텨서 영화를 하고 있다는 게 네.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잘 버텼다 이 정도 그러니까 느낌인 것 같아요. 극 중에 계속 하는 것이 힘이 된다라고 벽에 써붙어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는 감독님의 좀 좌우명이랄까 아니면은 요즘 드는 생각을 좀 반영을 하신 거군요. 네. 박찬욱 감독님께서는 영화 보시고 제목을 저걸로 바꾸면 어떻겠나 우스갯소리를 하셨던 것 같고. 그 제목도 어울리긴 하네요. 근데 네. 저는 잉투기가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네요. 세 분 또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 감독님 그 추천곡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곡 가져오셨나요? 그 송창식 선생님이 작곡을 하시고 네. 김세화 씨가 노래를 부르신 나비소녀라는 곡인데 저희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데 오영자 역할을 했던 그 류혜영 씨. 네. 그 캐릭터를 정말 잘 설명해주는 노래인 것 같았어요. 가사를 들어보시면 이상한 여자에 대한 노래잖아요. 네네. 약간 그래서 그 캐릭터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캐릭터의 테마송으로 제가 영화에서 정했던 노래고,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진짜 그 감독님이 이 자리에 그 참석을 못하신 그 주연 여배우님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마음 씀씀이가 또 넓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참 많이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좀 그 시간 관계상 참석 못 하셨어요. 그 영화상에서 굉장히 또 매력이 또 엄청나시더라고요. 뭐 좀 누구와도 좀 비슷하지 않은 매력을 가지고 계신 배우님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김세화의 나비소녀 들으면서 세 분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잉투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보시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